이제 여기 오시게 되면 연력학 파트가 나옵니다. 이제 연력학 파트에 대한 개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하고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 이기 때문에 아니 여기 앞에 앉아있는 학생이 많이 아파요. 자, 연력학에 대한 개념을 할 건데 우리가 그 전에 배웠었던 역학적 에너지 파트, 운동의 기술, 운동 방정식, 뉴턴이라는 아저씨, 여러 가지 운동량, 충격량, 뭐 역학적 에너지 다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살짝 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익숙하기도 한데 굉장히 많이 낯선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좀 봐주도록 하십시다. 일단 여기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단어는 꼭 기억해 줘. 내용까지는 내가 또 복습을 통해서 다시 설명해 주겠지만 단어는 꼭 기억해 놓도록 하십시다. 일단 온도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실제로 과학에서 쓰는 온도는 우리 일상생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조금 다른 것 때문에 문제에서 틀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넣지 마시고 있는 개념만 잘 잡아주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체가 하는 일 기체가 하는 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좀 낯선 단어지만 결국에는 어렵지 않은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기체 그 다음에 기체가 아니라 이상기체 지금 이상기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라고 하는 이러면서 이 온도라고 하는 개념하고 열이라고 하는 개념 실제로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등압, 등적 뭐 이런 걸 배울 텐데 그때 제일 많이 써먹는 부분이 이제 열이라고 하는 개념과 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대부분 많이 써먹어요. 그런데 그거를 써먹기 위해서는 여기 개념을 잘 잡아주셔야 되고 저는 물리가 좀 많이 약해요 라고 한다면 이 파트만큼은 좋은 건 모든 학생이 다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중학교 때 고1 때 물리 1을 배워서 이걸 하지 않았다라는 전제 조건에서는 모두 다 균등하고 평등하게 출발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차근차근히 뻗어나가신다라면 크게 문제없이 잡아내줄 것 같아. 자, 이제부터 요거 한 단어 먼저 기억해 줄 거예요. 어떤 단어냐면 온도라는 단어. 우리가 지금까지 온도가 높다, 낮다, 따뜻하다, 춥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과학에서 말하는 이 온도라는 개념은 분자, 평균,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로 정리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온도가 높다라는 말의 뜻은 분자가 가지고 있는 평균 운동 에너지가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온도가 높다, 낮다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쓰긴 하지만 과학에서는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높다, 낮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를 먼저 잡아주셔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또 나오는 개념 중에 우리가 온도라는 개념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게 섭씨 온도라는 말 들어본 적은 섭씨 온도, 그 다음에 절대 온도 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알고는 가주셔야 돼요. 얘는 스몰 t로 표현하기로 했고 얘는 라지 t로 쓰기로 하였고 단위도 좀 먼저 가주셔야 돼요. 단위 이들의 단위는 우리가 알겠지만 도씨를 쓰고요. 얘는 K를 써서 얘는 켈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거는 약간 이제 조금 더 심한 과정으로 가게 되면 디테일하게 배우겠지만 이 물리 1에서 연력학 파트에서는 이걸 가지고 막 디테일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요 정도는 좀 알고는 가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뭐 하려고 묻길래 그냥 조용히 하라 했어요. 자, 와우. 목소리 들어가. 선종고등학교 2학년 김서윤. 자, 보자. 자, 섭씨 온도의 단위. 몰라. 너 이제 얼굴도 찍어서 내가 유튜브에다 올릴 거야. 내가 아주 그냥 시집 못 가게 아주. 자, 여기서. 잠깐만. 자, 학생들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촬영 중이에요.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더하기 273을
더하면 섭씨 온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0도씨야 라는 말은 0도씨야 라는 말의 뜻은 절대 온도로 계산하게 되면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 이렇게 273 켈빈이라고 하는 숫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제일 1학기 이 중간고사 때 우주의 탄생을 배우면서 혹시 뭐 우주 배경 복사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그쵸? 있어야 돼요. 우주 배경 복사할 때 항상 같이 맞물렸던 키워드가 뭐였냐면 원자 생성 빅뱅 후 38만 년 후 그 다음에 3000 켈빈일 때의 온도일 때 원자가 형성이 되면서 그때 빛이 방출되어지는 투명한 우주가 되어 라는 거를 했었을 거예요. 그때 나오는 이 3000 켈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다는 거야? 3000 켈빈, 즉 여기다가 어떻게 온도를 설정한 절대 온도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과학에서는 섭씨 온도를 사용하지 않고 절대 온도를 쓰는데 이거에서 디테일하게 배우지 않는 이유는 샤를의 법칙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얘를 디테일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샤를의 법칙을 배워야 이들의 관계가 나오거든. 아무튼 요 정도만 나왔다라는 간혹. 그래서 아마 생각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문제 풀다 보면은 문제에서 몇 도씨 몇 기야 뭐 이러면서 27도씨에서 라는 말을 안 봤을 거야. 문제집에 27도씨에서라는 온도가 나와. 왜 하필 하고 많은 온도 중에 27도씨라는 말을 썼을까? 27도씨가 되면 절대 온도로 바뀌면 몇 켈빈이 돼요? 300켈빈이 되지? 그러면 우리는 과학적으로 알려주는 건 섭씨 온도로 알려줬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절대 온도로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 섭씨 온도를 조금 더 어떻게 27도씨로 설정해주면 우리는 절대 온도가 300이라고 하는 딱 맞아떨어진 숫자가 돼서 계산하기 편해지니까 뭐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뭐 특별히 뭐 이해하게 할 필요는 없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통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온도라고 하는 이 개념과 그 다음에 열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거의 같다라는 식으로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예를 들게 병원에 아니 여기 갔어. 너 감기 걸렸니? 그래서 네 감기 걸려서 몸에 열이 많아요. 그러면 열이 많아? 탁 했더니 오 진짜 열이 많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니? 혹시 선생님 저는 온도가 높아요. 근데 너 이마를 너 이마의 온도가 높군. 이렇게 말해? 열이 많다고 하죠. 근데 잘못됐어요. 열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온도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너의 온도가 높구나 라고 해야지 너 열이 많구나 라고 하면 안 되는 표현이었어요. 과학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열이라는 말을 쓰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개념 때문에 그래요. 이 온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 분자가 됐던 우리도 분자로 이루어진 결정체야. 그 분자가 가지는 에너지량이에요. 여기서 이제 분자라면 사람도 분자가 모여진 집합체다 보니까 그래서 분자가 가지는 에너지량을 온도라고 얘기한다라면 여기서 말하는 이 열이라는 것은 되게 특이하게도 어떻게 얘기하자면 그가 가진 고유한 에너지가 아니라 이거예요. 만약에 높은 온도가 있고 높은 온도에 어떤 물체가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낮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가 놓여져 있었을 때 여기에서 당연히 이렇게 두면 높은 온도에 있던 에너지가 낮은 온도로 있는 물질로 에너지가 어떻게 돼? 에너지가 이동하죠. 맞습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진 않을 거야. 우린 이때 열이라는 개념을 써요. 열은 얘가 높다, 얘가 열이 많고 얘가 열이 적어 라는 말을 안 쓰고요. 열이라는 건 이동량만 쓸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엔트로피라는 걸 배워. 뭐 엔탈피라는 것도 엔탈피라는 말을 이제 말로만 할게요. 엔탈피라는 것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량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웃긴 건 그가 갖고 있는 엔탈피는 정의상 그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란 뜻인데 그 에너지 값을 측정할 수가 없어. 왜? 내가 37도씨예요. 그러면 내 몸이 37도를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 계속 끊임없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정의로만
얘기해 놓고는 실제로 이건 측정이 가능해. 여기 있던 열이 이쪽으로 갔어. 그럼 이동한 양은 측정할 수 있어. 왜? 얘가 몇 도씨고 몇 도씨인지는 알잖아. 그럼 온도야. 몇 도씨라는 말은 온도라는 뜻이지 열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쪽으로 열이 이동했어. 이게 뭐가 이동해서 얘는 낮아지고 얘는 올라갔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같아지죠. 찌려봐. 어차피 이거 찍어서 올려도 보는 사람 우리밖에 안 봐. 조회수 보니까 뭐 0도 있어. 1이라도 있으니 나 감사라도 해. 야 진짜 뭐 알리지도 않았지만. 자 수업할게요. 자 이걸 갖고 막 디테일하게 문제를 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왕 배우는 거 좀 제대로 배우자. 그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측정할 수 있어요. 열이라는 것은 고유한 값이 아니라 이동되어지는 델타 값을 우리는 열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오케이. 자, 이제부터 우리가 지나가다, 너 몸에 열이 많니? 저는 더위를 되게 잘 타요. 제 몸에 열이 많거든요. 이런 말 하지만, 저는 더위를 잘 타요. 몸에 온도가 높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자, 우리끼리는. 대신 밖에 나가서는 얘기하지 마. 그럼 위아래로 훑어. 그럼 같이 훑든지. 이 무지 농내한 거 사, 막 이러면 되지. 지나가면서 까먹지 말고. 온도라는 개념과 열이라는 개념은 엔탈피적 개념에서 엔탈피에서도 엔탈피는 이제 H로 쓰는데 나중에 이제 화학 2를 넘어가게 되면 델타 엔탈피만 계산해요. 델타 엔탈피. 델타라는 변화량이라는 뜻이잖아. 변화되는 거. 낮아지고 올라가서 이제 무엇이 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얘 온도는 내려갈 거고 온도는 올라갈 거예요. 그럼 결국에 온도가 둘이 어떻게 될까? 같아지겠죠. 자, 시간이 경과했어. 그래서 여기에 있던 온도와 여기에 있던 얘 온도와 시간이 지나서 얘의 온도가 둘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야? 같아질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니? 훌륭하십니다. 이런 것이 열에 의해서 평형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열평형 상태를 이루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의 뜻은 여기 있던 무언가가 이쪽으로 왔다는 소리지. 그 이동한 값은 알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이그젠플을 듣게. 60도씨예요. 얘가 20도씨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몇 도씨가 될까? 40도씨가 되어질 거고 얘도 40도씨가 되어지겠지. 20만큼 쭌만큼 20만큼 늘어서 둘이 같아지는 거잖아. 그러면 그때서야 이때의 열 에너지는 얼마이다? 20도씨이구나. 20도씨만큼 열 에너지가 이동했구나 라고 한다고요. 다시 20도씨만큼 온도가 이동했구나 라고 하지 않고 열이 이동했구나 라고 얘기한다고요. 60도씨였던 온도를 40도씨 되었어. 60만큼의 열 에너지가 40만큼의 열 에너지 되었어 라고 하지 않는다고. 이해가 됐습니까? 그냥 그 물체, 그 분자가 됐던 입자가 됐던 어떤 외의 고유한 무언가를 설명할 때는 온도, 뭐가 이동한다 라고 할 때는 열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 오케이.